네, 늘 명쾌한 분석 해주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자, 지내시는 동안 또 부동산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연휴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 모두 전화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순서 클리닉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관악구 봉천동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 76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2002년 1억 9,500만 원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요. 같은 면적의 아파트 한 채는 2억 1,600만 원에 매수해서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할 경우 전망이 어떤지 하나를 더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똑같은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신데 한 채 더 매수를 고민 중이시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매수한 아파트는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네네. 두 번째 매수한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어떤 거요? 2억 1,600만 원에 매수하신 아니요. 아파트는 1억 9,500이요. 1억 9,500이 2002년에 매수하신 거고요. 예, 예. 예, 두 번째 아파트는요? 그것도 같은 해 했어요. 같은 해. 아, 조금 차이가 났네요. 예, 자, 이제 하나 더 매수를 고민 중이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예. 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시세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보니까 딱 다르는데요. 네. 지금 저기 101동하고, 그러니까 2억 1,650짜리가 101동이고요. 예, 지금 얼마예요, 그게? 예, 지금 그게 4억 2천 4억 이렇게 2천. 나오는데요. 예. 4억 1,000에서 4억 2천. 음, 제일 한 게 4억 3,500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지역을 볼게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이 동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예요. 제가 처음에 재개발을 여기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여기 지금 그 벽산 아파트 재개발을 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제 1990년 후반부터 요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 재개발 이 봉천동이 개발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관악 드림타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벽산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입주할 때까지 다 지켜봤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현대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계속 언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뭐 일부 지금 너무 언덕길에 대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는 동네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굳이 뭐 여기에 또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이, 예, 예, 아들이 이제 지금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집을 지금 하나 예, 매수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 이제 집이, 예, 직장이 지금 아무래도 잠실 쪽이다 보니까 2호선 코스가, 예, 예, 좀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요 아파트 복도식 아닌가요, 혹시? 예, 복도식입니다. 그 24평 복도식으로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질문의 요지가 조금 그 우리가 앞서 정리한 내용이랑 좀 다른데 시청자님은 지금 그 하나를 샀다가 또 하나를 더 매입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어머니 조남으로 하나를 더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요 하나는 아들이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앞으로 하나를 더 사줘도 되냐 안 되냐 뭐 질문의 요지는 그거네요. 본인이 지금 예. 두 채인데 세 채를 해도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 어차피 아들이 세대 분리되는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지금 요 아파트를 또 사도 되냐 안 되냐 그 뜻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은 잠실 쪽에 거주하는 분들 치고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사실 이 동네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동네 특징을 한번 또 보면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강남권에 있어서 일단은 거주하는 분들이 강남권에 구입을 하다가 거기서 밀리면은 이제 사당 쪽으로 와요. 사당에서 또 밀리면은 이 봉천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봉천 쪽으로 오게 되는데 요 이후로는 생활권이 좀 달라져요. 이 신림부터는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신림부터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다가 이제 또 당산 이후에 또 이제 그 지역 그 어떤 직장의 그 접근성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최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마 봉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천동 자체는 현재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 그 마지막 지금 좀 대출이 또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이제 그 가계 대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계 대출이 심해질수록 수요는 더 저렴한 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핸디캡이 지금 그 복도식인 게 지금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이 동네는 지금 1990년도 후반부터 두산 아파트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관악 드림타운, 벽산, 뭐 동부 센트레빌 이런 식으로 입주가 됐었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아파트 중에 새 아파트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아파트 자체를 수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된다면은 요 지역 내에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지금 아파트를 자녀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관악 드림타운의 소형 평수가 일부 평형이 계단식인 아파트가 있고요. 그 동부 센트레빌이 지금 그나마 새 아파트로서 계단식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짓지 않는 복도식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부 수리는 다 해서 살아야 되니까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관악 드림타운의 계단식 아파트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그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수록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까 있는 돈에서 사야 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좀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부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은 뭐 가격이 좀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소형 아파트로서는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지역은 뭐 시청자 있는 곳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현재로도 계속 짓고 앞으로 짓지 않는 복도식 아파트보다는 복도식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한 어떤 가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 아파트 중에 계단식으로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두 개 드림타운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드림하고 네. 벽산을 지금 갖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드림타운도 지금 일부 평수가요. 아마 25평형이 중복도식이고요. 동부요? 중복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4개가 같이 써요. 한 동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복도가 중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것보다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관악 드림타운에. 오히려 25평형이 중복도로 돼 있고 23평형인가가 아마 계단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조금 더 여기- 유리할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 드림이 A형이 있고 A형이 방이 2개짜리고요. B형이 방이 3개고 D형이 방이 3개래요. 방 3개 중에 계단식으로 선택하세요. 시청자님. 계단식이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 드리고요. 대표님 오늘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거주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채는 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또 아드님 위해서 또 한 채를 더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꼽아주시죠. 자,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수익성을 좀 봐야 되고요. 네. 수익성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 못하게 어떤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경쟁 물건이 많이 생기지 않는 곳에 1차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대한 사항들, 공급량이라든지 또는 업무 지역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까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저희 방송 많이 참고하시고 질문 많이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 황금성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주변 공급량 또 업무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의 투자의 이 내용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클리닉 상담은 사전에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2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강동구 고덕동 레미안 고덕동? 힐스테이트요. 예. 예, 조합원으로 분양받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게 뭐 파리 대책으로 다주택자들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팔고 싶은데 네. 언제가 적절할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레미안 힐스테이트 원래 조합원이셨는데 다주택자 고민이시면 이미 가지고 계신 주택이 많다는 뜻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대표님 알려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동레미안이 올해 초에 입주했죠? 네, 아. 1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조합원이시고요. 네. 조합원이셨고 조합원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조합원은 뭐 6년 정도 갖고 있었어요. 6년이요? 7년? 네, 네. 6년? 네, 6년,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일단 한번 좀 아,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약간 판서 예. 좀 할게요. 조합원들로서 우리가 조합원들은 이게 주택 보유가 지금 이런 헷갈리는 것들 2017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이때 만약 2017년 초에 입주를 하면은 뭐 그 전에 분양은 그 과거에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2017년 초가 됐을 때 분양을 받으신 분들,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준공이 나면서 잔금을 치르면은 일반 분양분은 여기서부터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은 조합원들은 준공 시점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 지금 요 아파트가 지금 2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지금 됐어요. 1년이 또 안 넘었잖아요. 근데 네. 조합원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조합원들은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 관리 처분을 받는데요. 이 관리 처분이 된 다음부터 이후에는 주택 보유 기간으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 이거는 아,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된 시기가 몇 개월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주택은 준공 난 다음부터 지금 주택을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관리 처분이 이후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보유 기간을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좀 내용이 어려운데 관리 처분 이후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만약 요때 매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네. 예? 그다음에 준공이 났죠. 그러면 이분은 주택을 관리 처분부터 공사할 때까지 가지고 계신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알겠습니다. 예. 예. 저한테는 좀 특이하게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오는데요. 이 관리 처분이 나면은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세법적으로 주택으로 보고 있는 건 맞지만은 주택도 보유 기간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보유 기간으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었다라고만 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비과세가 되려면 2년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준공이 났죠. 준공을 해서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1년이 지나면은 두 개를 합산을 해가지고 나는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을 거야 해서 비과세인지 알지만은 관리 처분의 이후에 산 사람들은 비록 주택이 철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권리 상태를 매입을 한 거고 일반 분양과 거의 똑같은 상태로 봐요. 그렇다면은 준공이 된 다음에 1년이 지난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 처분 전부터 1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이 둘이 합산을 하면 2년이 넘어가겠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2년은 그래서 넘었어요. 이런 것들이 2000년도에 돼야지만이 구입했어요. 그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다주택자로서 지금 세금이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짚어드리면 파리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파리 대책으로 나온 게 세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 조정 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조정 대상 구역에 있어서는 이주택자들은 기본 세율보다는 10%를 더 가산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주택자들부터는 3주택자들은 기본 세율에 20%를 더하는 거잖아요. 네. 20%를 더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매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시청자분께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18년 4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든지 등기를 넘겨주든지 그 행위 매각하는 행위를 완결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세금 우리가 지금은 정책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들을 막 하고 있고 예, 어떤 그 뭐 수요를 계속 뭐 이렇게 뭐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일 동안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세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안에 매각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네. 아, 근데요. 네네. 예, 시청자님. 예, 정말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뒤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상담을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또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요, 롯데캐슬 4차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롯데캐슬이면 금천구에, 어디 무슨 구에 있는 롯데캐슬일까요? 금천구예요. 금천구 롯데캐슬. 예, 예. 두 개를 분양을 받았는데, 예. 예, 하나에 8평짜리거든요, 두 개가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예. 걱정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19년도에 거기, 예. 예, 지금 들어가게 분양을 됐습니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롯데캐슬 예. 골드타워 2019년 예. 3월에 입주 예정인 거 맞으신가요? 아,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채 예. 분양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예, 금천구 역시 가산동에, 네, 예, 두산 이구 아파트가 있는데요. 계단식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매수 한 2년 됐어요. 네, 산지가요. 네. 예, 그것도 지금 20년이 된 그 아파트인데 뭐 어, 팔아야 될지 지금 세놓고 있는데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독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구입을 예, 해놓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민이 네. 많으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금천구 쪽, 이 군부대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독산부대 그게 예. 네, 군부대가 있고 대규모 토지들이 나대지 상태로 많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지역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 예.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몇 년도에 입주한다고요? 19년도예요. 2019. 그럼 2차 분양한 건가요? 아, 제 4차요, 그게. 4차 분양한 건가요, 예, 그게? 예, 4차 오피스텔. 오피스텔로 분양하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이쪽이 지금 어차피 뭐 가산 디지털이랑도 가깝고 하면 이 일대를 보면은요. 예. 금천구 쪽에 이 지금 군부대들이 지금 계속 그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계속 분양가를 좀 올려줬어요. 예. 올려주면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곳이고, 아, 그리고 예. 금천역이랑도 붙어 있으면서도 이제 교통망도 괜찮은 편이고, 네. 그리고 광명에 있는 재개발로 인해서 광명에 네. 대한 이주 수요들도 볼 수가 있고, 뭐 구로 디지털 센터 이 비즈니스 센터들 때문에 직장도 네.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강남에 네. 대한 접근성도 가까우면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산철도도 뭐 걸로. 예, 이제 그 신안산선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금천구 자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싼, 좀 낙후돼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있던 곳인데 네. 그런 곳들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보통 막 좋은 구는 뭐 팔으라고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좀 뭐 구가 나쁘거나 좀 지방은 뭐 매각을 하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네. 지역이 워낙 낙후돼 있어 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별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아졌던 곳이었지만은 안 좋아졌던 곳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남 순환도로도 개통이 되고 신안산선도 개통이 되고 인근에 어떤 뭐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발전이 되고 뭐 또 금천구 자체에 지금 뭐 대형 게임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옥들도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오피스텔 수요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 네, 예. 보유하십시오.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센트럴 아이파크 투룸 오피스텔 54제곱미터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는 5억 8,500만 원인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분양가가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대표님 어떨까요? 자, 남부터미널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역 서초동 그 블럭인데요. 네. 일단은 그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았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모텔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예. 동네가 발전이 되고 집가 상승하면서 모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모텔이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많은 모텔이 왜 없어지냐. 모텔은 원래 사람 없는 데서 잘 되거든요. 아,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텔이 장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텔을 매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업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텔들이 많이 한창 개발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 모텔이 떠나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동네 자체는 지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격은 높지만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또 경부선 지하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 윗블럭에 롯데 칠성부지 개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굵직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인근의 남부터미널 자체도 지금 상업시설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구에 있어서 그동안엔 좀 저평가됐던 곳에 분양을 받았다면은 저평가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양가가 좀 고가에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 조합원이고 대지 면적은 62제곱미터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한남뉴타운은 긍정적인 의견 주실 것 같긴 한데요. 5구역 어떻게 보십니까? 자, 5구역 조합원 한남뉴타운 5구역 중에 그 5개 구역 중에 5구역이 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지역들은 지금 5구역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변전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한남뉴타운 그냥 재개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개발계의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때려치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냥 한남뉴타운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 아주 긍정적이니까 보유하시고요. 자, 스피드 상담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무료 강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긴 연휴가 끝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절 내도록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 꽃을 피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연 오시면 궁금한 점들도 해결이 되고요. 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요? 자,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 추석 긴 시간 동안 많은 네.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 또는 주변이 좋아지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곳을 두 곳을 한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네.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동안에 망설였던 분들 관심은 있지만 망설였던 분들 준비하시고 오시면 제가 좋은 지역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향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은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소액 투자 지역 분석이란 주제로 무료 강연 마련되고 있습니다.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10월 11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십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 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부가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두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요. 예예. 예. 제가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요. 예. 수유리에 있는 예. 경전철이 이번에 들어섰어요. 수유리 경전철이요. 예예. 예. 그쪽으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공동주택이요. 예예. 예. 향후 방향은 어떤지 그걸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를 두산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지금 수유리 쪽으로 옮기실 생각이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 바로 정문 옆에 꽤 오래된 아파트인 걸로 아는데 어떤 전략이 맞는지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를 팔고 수유리 공동주택이라는 거 어떤 공동주택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단독주택. 아,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 혹시 번지수 이런 거 좀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번지수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과 그러면 단독주택의 차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단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네. 단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단독 하나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없는 것들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은 얘는 되게 좋은 걸로 재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탄생한 공동주택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내 그 단독주택에 쓸모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으면 개발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살려고 하는 단독주택이 쓸모가 있는 거여야 되는 건데 그 쓸모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단독주택으로서의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의 향후에 어떤 개발 행위라든지 건축 허가가 용이한 땅이어야지만이 단독주택 개별적인 물건으로서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또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시청자분이 살려고 하면은 수율의 경전철이 생기는 인근의 단독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독주택에 대한 활용 가능성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체크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설계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그 전에 저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팔고 글로 간다라고 하는 거 뭐 이 두산 아파트를 팔고 뭐 돈을 많이 보태서 갑니까? 아니면 조금만 뭐 안 보태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돈은 보태지 않고 가려고요.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이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네. 그냥 갖고 계시고요. 갖고 계셔도 괜찮은 게 이 아이언 뉴타운이 지금 거의 한 7, 80%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완성돼 가고 있으면서 그 안 좋던 북성초등학교가 지금 명문초등학교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소득 수준, 주거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초등학교가 좋다라는 것은 지금 소형 평형으로만 단일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두산 아파트가. 네네. 근데 소형 평형의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초등학교의 학군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네.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바로 뭐 우리가 30평대, 40평대 사는 사람들보다는 20평대를 처음에 구입하면서 애들 학교 처음에 초등학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보면 소형 평수 인기 당연히 많겠죠. 네네. 그럼 시청자분 갖고 계신 게 소형 평형이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이 지역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학군 좋은데 바로 옆에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팔고 단독주택 제가 보기엔 별로일 걸로 판단이 돼요.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 단독주택 주소지를 지금 제가 찾았거든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삼양로 잠시만요. 컴퓨터로 네, 네. 가서요. 네. 3일로인가 여기가 삼양로 49-29번지예요. 삼양로 39- 아니 49-29번지. 49-20번지 몇 평이나 돼요? 주셨고요. 예. 없는데? 한 31평 정도 됩니다. 얼마요? 31평이요. 31평. 예, 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31평 갖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예.
네. 아, 지금 목소리 힘이 좀 없으셨는데 일단은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좀 선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다시 전화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저기 서부 양천구 네. 서부 터미널 예. 그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 터미널 안에 상가를 보유 중이세요? 예, 예. 단지 내예요. 네. 근데 그게 개발이 되므로 예. 35평 오피스텔로 주던가 아니면 현금 네. 3억 5천을 준다고 지금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예.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예. 예. 그 현금을 받아서 용산 쪽으로 투자를 할지.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그 오피스텔 받아서 임대 놓은 게 할지. 좋을지 예.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현금 3억 5천을 받을 것이냐, 오피스텔 35평 받을 것이냐 고민 중이신데, 자, 네. 대표님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서부 트럭 터미널 자체가 이제 좀 외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양천구 바로 건너서 이제 큰 도로를 따라 남부순환로를 건너서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곳에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발생 안 할 걸로 판단이 돼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이제 거는요, 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렇게 좀 심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보통.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걸 현금으로 받아서 용산 쪽으로 뭐 차익 부동산으로 한번 투자해볼까 싶어서요. 일단은 이제 뭐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예. 뭐 용산 쪽에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좀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예. 우리가 뭐 아파트 여태까지 강남 서초 뭐 송파에 하나 그냥 어떤 아파트인지 간에 가져 있었으면은 그나마 주택 보유로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아파트라는 특수성 또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는 강남 서초 송파에 어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거나 또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뒤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부터 또 주택 시장에 대한 투자로서 평가를 나중에 향후 20년 있다가 받는다면은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주택 보유에 대한 가장 큰 제일 잘한 일은 아마 용산구와 성동구 성수동 쪽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게 향후 20년 뒤에 평가를 받으면은 참 잘했다라고 아마 평가를 받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 봤을 때 예. 우리가 강남 서초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예. 주택으로서 네. 재건축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재개발 시장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용산에는 꼭 하나 갖고 있지 않아야 되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예. 아마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거 이제 합의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대표님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받으신 후에 또 조언 필요하시면 뭐 세미나나 아니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중랑구 신내 우디안 1단지 아파트요. 예, 36평에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36평 거주 중이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게 옆에 갈매기구도 있고 네, 뭐 그래서 향후에 예.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언제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네. 지금 보금자리 뭐 개발 예정지구 뭐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신내역 위에 이제 1, 2단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한번 지역적으로 좀 볼게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보면 이렇게 좀 밑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는 이쪽으로 갈수록 업무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집들이 점점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한강변에 가까워질수록.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신내 지구를 보면 네. 신내 지구가 있고 갈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신내 지구가 입지가 더 좋은데 좀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서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격 형성돼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입지적인 부분은 좋지만은 구성이 좀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네. 위치가 더 좋은데 안 좋은 곳보다 가격이 더 좀 네. 평가를 많이 못 받는다라는 것은 네. 입지는 좋지만은 이 자체에 대한 주거에 대한 구성이 좀 잘못돼 있지 않냐, 또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 인프라가 네.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세인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약세인데 지금 바로 인근에 그런 것들을 모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약세에 대한 원인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다산 네. 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인근에서 갈매지구든 신내지구로 많이 이렇게 수요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 다산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신내에서도 갈매에서도 이쪽으로 뺏길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다산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다산이 훨씬 좋아지는데 수요 좋아지더라도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또는 지금 다산 진공 공공주택지구 외에 또 다른 우리가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신내지구의 위치는 너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모양만 보더라도 확장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주변에 간선도로에서 딱 박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갈매지구나 이런 데들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소규모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못합니다. 좀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매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네. 매도 네.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니까 결정 잘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스피드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답변 드리는 스피드 상담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실면적 46제곱미터이고 분양가는 3억 1,500만 원인데요. 시세 차익용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축 투룸 3억이 넘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자, 신축 투룸치고 46제곱미터면 면적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예. 서교동 이제 입지를 또 봐야 되겠지만은 뭐 서교동 성산동 일대의 어떤 지가 수준, 마포구의 지가 수준 전반적으로가 마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마포가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는 거의 지가 상승률이 성동, 마포, 서초구 세 개 구가 가장 높은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하시지만 아마 그런 오르는 관성 자체가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관성은 굉장히 앞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상승하는 관성 여력 때문에 지가가 상승을 하고,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저런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가격은 크고요. 네. 일단 입주를 하실 생각이면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결정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은성 대표와 함께 여러분 고민 풀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